뉴스탑10이 뽑은 1위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변수가 마침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불이 붙은 것 같고요. 윤석열 전 총장의 과거 발언 저희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회의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예.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이도하 변호사님, 오늘 이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방송 전에 한번 체크했던 기사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일단 윤석열 전 총장 집에서 좀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총장 응원 화환이 이제 대검찰청 앞 대신 자택으로 갔다 뭐 이런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서초구는 맞아요. 서초동이에요. 자택도 서초동에 있어서 아마 그렇게 이동을 크게 많이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뭐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 일동 이러면서 윤석열 총장님 국민을 위해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 주세요 이러면서 아마 계절이니만큼 이제 곧 봄이 오니까 이제 꽃이 피니까 저 꽃나무를 보낸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방문한 대구지검 대구고검 그 올라가는 경사진 양쪽 길에도 화환이 쭉 와 있었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대검 앞에 이제 화환이 와 있었던 그런 모습은 윤석열 전 총장이 있을 때 처음 생긴 모습 같아요. 검찰청에 이렇게 화환이 배달된 건. 근데 이제 집에까지 이렇게 있는데 팬덤이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도. 예. 잠시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을 둘러싼 자택 모습까지 일부 언론을 통해서 포착된 화면까지 잠시 만나봤고요. 국민을 수호해달라라는 응원 메시지까지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 행보를 알아볼 텐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윤 전 총장 사퇴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하고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나온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편에 속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지. 야권의 인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 그러니까 야인이 됐으니까 야권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지. 보궐선거 전에도 윤 총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정치적으로? 내가 보기에 보궐선거 전에 저 사람이 무슨 정치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담담한 듯 관심 있는 듯 관심 없는 듯 김근식 교수님. 예. 일단 여기에 야권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와 안철수 대표는 야권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물론 완벽하게 러브콜을 보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대감은 분명히 범야권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실제로 이제 그 윤석열 총장 자택에 보낸 화환에 담겨진 그 민심의 일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야권 전체도 지금 뚜렷하게 지금 내년 대통령 선거가 지금 1년여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 야권에 사실 뚜렷한 대권 주자가 정당 소속으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보면 1년여 남은 이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가장 높은 대선 후보 지지율을 갖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 마침 맞게 또 사표를 던지고 이제는 자유로운 몸이 됐고 검찰총장 임명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 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든 안철수 대표든 간에 야권의 주요한 상수가 돼버린 건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야권의 큰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중요한 인물이 되어 있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예. 다만 중요한 것은 4월 7일 보궐선거가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급속하게 진행될 야권 재편에 이제 기류가 있을 텐데 그 야권 재편은 당연히 국민의힘, 국민의당 또 기타 제3지대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이합 집산들이 생길 텐데 그 야권 재편의 가장 중요한 키 플레이어 중에 하나가 당연히 윤석열 총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 대선 후보로서는 가장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 흔히 속된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만 지지율이 깡패란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대선 전에는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있어야만 정당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든 안철수 대표든 많은 사람들이 야권의 중요한 하나의 이제 중요한 인물로서 윤석열 총장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당장은 정치 활동을 하진 않겠지만요. 4월 보궐선거 이후에는 본인도 세를 모아야 할 겁니다. 만약 정치를 한다면요.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밝혔던 윤 전 총장의 과거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검찰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하고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며 국민의 사정을 살피고 국민의 생각에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일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변화의 노력을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기 바랍니다. 과거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참 국민이란 단어를 윤 전 총장이 즐겨 썼는데요. 최준봉 교수님. 예. 이게 뭐 4월 보궐선거에 윤 전 총장의 사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알지 뭐 정도의 치기는 있겠지만 영향을 미칠 거라는 관측들은 좀 많은데 예.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 생각 풍선 중에 어느 것을 최 교수님이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함께는 아니라고 봐요. 첫째. 이쪽은 아니고요. 네, 양쪽 나머지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데 네. 아까 김웅식 교수님이 잘 설명했다고 저는 봐요. 기본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지금 서울시장의 야권 후보가 당선이 된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는 과정이라면 안철수 시장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시장이나 제3대 지역에서 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도 독자 세력으로 남아있다가 나중에 정계 개편 과정에서 본인이 키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국민의힘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재보궐선거가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에 따라 정치 환경이 바뀌지 않겠어요? 네. 그때까지는 기다릴 거라고 봅니다. 지금 본인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일단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그 이후에 정치 환경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본인의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섣불리 나설 이유가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대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본인의 가치는 높아질 거라고 판단할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독자 세력으로 남아있거나 아니면 4월 7일 선거에서 안철수 대표가 승리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그 세력과의 연합을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아마 방향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당 대신은 일단은 독자 세력이나 제3지대를 일단 어느 정도 염두에 그렇죠. 두고 그리고 제가 움직일 예상할 것이다. 때는 제가 예상하는 정계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예.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역할을 크게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소준석 국장님, 근데 지금 벌써부터 윤석열 총장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냐면 오늘 방송 전에 일부 보도를 보니까 머니투데이 보도 제가 일단 인용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이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을 찾아서 대선 조언을 구했다. 뭐 이런 말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측근 대 측근인데요. 저게 이제 어떤 건지 뭐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윤석열 총장이 실제로 정치를 할 것인가? 예.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불투명성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정치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은 분명한데 실제로 할지 여부는 이제 더 두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이고요. 일단 윤 전 총장이 검찰에서만 27년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본 윤 전 총장의 모습은 이 권력과 맞서는 검사 윤석열로서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 본인이 이제 정치권에 뛰어들어서 움직이게 될 때 그때는 새로운 거기서 검증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어떤 세력과 누구와 같이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제가 같이 근무했던 어떤 분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직접 취재를 하셨군요. 예, 그분 얘기가 잘 해야 할 텐데 사람이 순수해서 좀 걱정되는 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순수라는 그 의미가 이 정치권이 어쨌든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고 다양한 전략 전술도 판을 치고 뭐 그러는데 네. 어쨌든 이 검찰에서만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검증이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때 윤 전 총장이 그런 것을 잘 견뎌갈 수 있을지 뭐 그런 부분이 또 주목이 됩니다. 근데 김근식 교수님, 뭐 정말 국민의힘 입당 전에는 뭐 제3지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손은숙 국장의 말 맞따라 뭐 약간 사람이 분순수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런데 제가 좀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정치 활동 전에 윤 전 총장은 분명히 외부 활동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외부 활동을 택했을 때 아까 뭐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과도 어느 정도 뭐 교감이 있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지만 강연을 통해서 뭔가 본인이 메시지를 던질 거라는 일설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 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제일 지금 중요한 게 자연인
아까 뭐 김종인 위원장이 야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자연인 윤석열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임명직 공무원이 아니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열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야권의 대표적인 후보 중에 한 분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어떤 행보를 할 것인가는 굉장히 정치적인 전략과 계산하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지난 2011년에 안철수 대표처럼 청춘 콘서트를 한다든지 또 문재인 당시 대통령 되기 전에 북콘서트를 한다든지 또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것처럼 대학이나 어디 시민단체 가서 강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언뜻 방식이 그런 건데 저는 그 방식을 할 것 같지도 않고 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스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식의 새로운 방식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아, 잠시만요. 그러니까 강연을 통해서 외부 활동을 시작하는 게 윤석열스럽지 않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십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정치인이 이제 시작을 한다면 지금까지 윤석열이 쏟아진 여론의 민심의 지지는 뭐였냐면 강골검사, 그다음에 불의를 보고 저항하고 참을 수 없는 이 강골검사에게 탄압이 들어오는 권력으로부터 맞서는 당당하고 정말 정당하게 싸우는 모습의 이미지였거든요. 예. 그게 무슨 북콘서트나 청춘 콘서트나 강연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트레이드마크나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예. 아까 무슨 지난해 연말에 안철수 전 대표의 최측근이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과 많다고 그러는데 일부 보도가 예,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윤석열 총장을 돕고 있던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입니다. 예. 근데 확인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조언을 하시는 분들도 다리를 건너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제는 자연인 윤석열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측근의 관리부터 좀 먼저 하시는 게 오늘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정치를 새로 시작하니까 정치 원로들이나 아니면 지혜를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뭐 공개 비공개적으로 만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윤석열 총장이 과연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귀 기울이냐가 사실은 국민들이 평가는 가장 먼저 기준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많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김 교수님 말씀 지금 최근에 윤석열 총장, 전 총장에게 뭐 밑으로 수면 위로 조언을 하고 있다, 돕고 있다. 수백 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내가 유재석 키웠다를 PD가 한 수백 명 되는데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까? 예. 아, 그런 식으로 좀 요즘 여의도에서 이렇게 많구나. 이런 강연 정치,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보신 건도 있는데요. 이제 윤석열 전 총장과 정치 행보를 동행할 윤석열의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단연 검찰 내 인맥 이 인물입니다. 온갖 제도를 통해서 한동훈을 기용하기 위해서 활용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라인이라뇨. 이거예요. 아니 저도 제 말 하는 겁니다.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할 능력도 없고요.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신임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비호가 되냐고요. 이게 뭐가 신임이 아닙니까?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데. 아까 김문식 교수님이 지금 윤 전 총장에게 조언을 준다는 사람이 뭐 수백 명 넘는다. 뭐 이건 진짜 확인되지 않은. 근데 진짜로 윤석열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인물들 한번 꼽아봤는데 이도하 변호사님도 이분들과의 윤 전 총장 연결고리는 알고 계신 거죠?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안대희 전 대법관, 그다음에 박영수 전 특검, 그리고 여기 없는 분도 아마 동아일보 보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정상면 전 검찰총장, 예. 법조계 원로는 이 세 분 정도고요. 그다음에 저 국감장에서나 그 상임위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이 있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금 검찰 내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꼽히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되게 기다렸어요. 지금 이 인맥을 설명하는 걸. 왜냐하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오래 기다리셨어요. 안대희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정상명 전 총장,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안면이 있고 아는 분들도 있는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한 분들이고 훌륭한 법조인들이셨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려고 하면 이분들한테만 조언을 얻어선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은 당분간 사표 안 쓸 거예요. 윤석열 학습효과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고난을 버티고 겪으면 내가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요. 아직 27기고 1973년생이기 때문에 저는 한 몇 년은 검찰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간접적으로 취재를 해도 그 부분이 확인이 되고요. 한동훈
검사장이요. 네, 예. 한동훈 검사장은 그런데 이제 저희 직무 배제나 징계를 당할 때 윤석열 전 총장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 보고 조금 놀랐어요. 예. 이완규 변호사님이 선임이 돼서 변호를 했는데 사이가 안 좋아요, 두 사람이. 예. 그래서 선임할 줄 몰랐는데 아주 맞춤형으로 잘 선임을 했어요. 본인하고 사이가 좋지 않지만 이 부분을 이론가이기도 하고 법원과도 사이가 좋고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한 것처럼 개인적인 친분을 떠나서 예. 지금 정말 자기 가까운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의논했을 때 이제 요즘에도 의논을 하면 후배들 중에 어떤 후배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제 검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다 총장을 따라 나갈 수 없다. 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다 여기 있을 거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싸운 무대는 우리가 너무나 몇십 년 동안 잘 알고 있는 검찰과 관련된 거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어냈지만 예. 정치는 다르다. 정치는 전문성이 있으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야지 우리 법조 엘리트 얘기를 듣고 하면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명심하라고 아주 이렇게 까마득한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 후배 별명을 똘똘이라고 지어줬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똘똘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다 하신 네, 거죠? 다 했습니다. 일단 똘똘이 얘기를 잘 들어라 이 얘기.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사람들이 누구길래 그 몇몇 보도된 내용도 저희가 하나하나씩 추려봤습니다.